자, 24.2 공략 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팁이 아니라 꼼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팁들은 이 중급자나 초급자분들께 해당되는 팁들입니다.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급자분들은 더 높은 좋은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하면 이 팁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초급자나 중급자 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내에서 24.2에 대한 결과물의 최대치를 뽑을 수 있는 데는 저는 약간의 꼼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잉입니다. 로잉 데드 더블 언더 생각해 보시면 뭐 상지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하지가 엄청나게 많이 털리는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잉 데드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도 탈 수 있고요, 엉덩이로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힘이 되게 센 대신에 엔듀어런스가 없어요. 너무 빨리 털리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지만 얘는 강력한 출력은 못 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출력을 근근히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와드에서의 팁은 얼마나 얘에 대한 노출을 조금 얘랑 같이 시키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잉 포인트에서는 로잉을 타실 때 무릎으로 우세하게 타시는 분들이 어떠한 스킬을 갖게 되냐면, 일단 로잉을 타실 때 보면 무릎이 좁아요. 리커버리 때 들어갈 때 무릎이 이렇게 좁습니다. 이게 무릎이 좁다 보니까 무릎이 상체를 빨리, 골반도 빨리 막을 뿐만 아니라 상체를 빨리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도 깊게 못 들어가요. 그럼 밀 때 다리로 밀게 되고, 당길 때 팔을 더 강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평상시에 로잉을 타는 게 편하거나 타시는 분들은 내가 무릎 우세 패턴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300m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출력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전체가 20분이기 때문에 쿼드로만 출력을 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엉덩이 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여시켜 주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는 팁은 스트랩을 꽉 묶지 마세요. 스트랩을 한 요 정도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스트랩을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랩 여백을 통해서 발을 조금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리커버리로 들어갈 때 무릎을 좀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을 여는 것만으로도 안쪽이나 바깥쪽 근육들을 조금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거 플러스 무릎을 열리게 되면 앞쪽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리커버리 때 상체를 약간 더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 뒤로 제끼면서 다리 펴주고, 다리 열어주고, 리커버리 때 상체 좀 넣어주고, 다리 펴주고, 이런 식으로 타시게 되면 하지에 있어서의 안쪽, 바깥쪽, 뒤쪽에 있어서의 이런 엉덩이나 허리 같은 뒷근육까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만 타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력이 좋은 애들을 데려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털린다는 거죠. 그리고 털리더라도 페이스를 유지하기에 쉽다는 거죠. 지금 알려드린 게 페이스를 높게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좋은 스킬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길게 로잉을 일정 페이스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뒤에 계속 다리를 쓰는 무브먼트가 있었을 때는 지금처럼 조금 무릎을 열고 상체 각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관절을 이용하는 거죠. 상체만 숙였다 피는 건 아니고 약간 데드 느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와이드 스탠스, 그 다음에 데드 패턴을 넣어주시면 하체에 있어서의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상체에 있어서의 이 뒤쪽 백머슬들을 쿼드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엔듀어런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데드는 데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코치가 이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세팅을 하는데 185 세팅해놔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드를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측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들고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데드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엉덩이가 높은 상태에서 데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엉덩이를 우세하게 쓰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치 역도를 뽑듯이 클린 데드를 하듯이 데드를 내려갈 때 무릎부터 내려가거나 아니면 또는 내려간 다음에 무릎이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데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동작을 모니터링 하시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봤던 엉덩이가 높은 스타일은요, 힙을 우세하게 쓰기 때문에 엔듀어런스에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힙이 높더라도 중간에 무릎이 들어가거나 엉덩이가 낮아지면서 스쿼트 패턴이 포함되게 되면
쿼드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뭐 185가 무거운 분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185를 내가 이렇게밖에 무릎을 안 쓰고는 못 든다. 그럼 방법이 없죠. 하지만 엉덩이로도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분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엉덩이도 쓸 수 있는데 무릎만 주구장창 쓰는 게 이 다리 조합에서 내가 엔듀런스에 이점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스킬을 변경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드리는 팁은 무릎을 넣는 분들한테 무릎을 쓰지 말고 힙으로만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허리가 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패턴을 바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스탠스에서 조금 더 똑같아요. 얘랑 스탠스를 조금만 넓히고 그 다음에 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립도 조금 넓힐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데드에서 많은 부분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동작인데, 세미 데드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얘랑 마찬가지입니다.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안쪽이랑 바깥쪽을 쓸 수 있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대둔근은 이 바깥쪽 섬유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로우하게 무릎을 넣게 되면 대둔근은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발을 열어놓고 무릎을 열어준 상태를 쓰게 되면 스쿼트 패턴이나 데드 패턴에서 대둔근들의 활성화를 그러니까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 스탠스에서 조금 넓게, 그 다음에 와이드, 그 다음에 그립도 조금 와이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데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릎이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얘랑 얘를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이 함께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엔듀어런스에는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잉에서 쿼드를 조금 다른 놈들을 통해서 편하게 해주고 데드에서 쿼드를 조금 아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데드를 엉덩이 놓게끔 하신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로잉을 내로우하게 해서 무릎으로 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무릎, 엉덩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로도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잉도 무릎으로 타, 데드도 무릎으로 해,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팁들을 잘 활용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쌩쌩이 같은 경우인데, 쌩쌩이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털리면 털릴수록, 특히 체력이 떨어지고 팔이 털리면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줄넘기가 왜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줄넘기는 왜 걸리냐면 여러분들의 점프가 낮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요, 이 줄이 도는 궤도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이나 손목을 쓰다 보면 솔직히 쌩쌩이를 많이 하게 되면 어디가 힘드냐면 팔이 더 힘들게 돼요. 그러면 줄을 돌리기 위해서 팔의 동원력이 더 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축이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문제는 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줄을 돌리는 가속을 할 때 팔을 많이 쓰고 축을 많이 쓰게 되면 점점 줄넘기가 어떻게 도냐면 앞뒤로 돌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팔이 이런 식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손목도 이런 식으로 때리게 돼요. 그럼 줄이 계속 앞뒤로 돌게 돼요. 그럼 잘 아셔야 될 게, 앞뒤로 돌게 되면 뭐 하냐면 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줄이 최하단부의 높이가 점점 지면에서 멀어져요. 옆으로 타원형이 점점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가속이 엄청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타원형이 되면 될수록 이 줄은 처음에 여기로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프를 무릎을 접어서 많이 뛰거나 빨리 뛴다고 해도 계속 줄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팔을 동원하면서 계속 줄에 앞뒤로 타원이 그려지면서 줄이 빠르게 떨어지고 지면에서 높이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팔을 모으려는 노력들, 뭐 팔꿈치를 안 쓰려는 노력들은 하면 줄넘기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쌩쌩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손목을 주죠. 회전 가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발 앞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바닥에다 때린다고 생각해. 바닥에다 때린다고. 그러면 줄이 여기다 앞에다가 때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아무리 팔을 많이 쓰고 축의 움직임이 많더라도 마지막 구간에서는 최대한 이게 위아래로 타원형이 어느 정도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프했을 때 넘어갈 확률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줄넘기 걸리는 거 보면 앞뒤로 흔드니까 계속 줄넘기가 앞뒤로 타원이 커지고 높아져. 그 다음에 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축이 계속 몸에 가깝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줄넘기는 걸릴 확률들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넘기는 이 타원형이 약간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뒤가 큰 게 아니라 위아래로 타원이 커야지만 여러분들이 점프가 줄든 타이밍이 좀 늦든 발에 걸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느낌은
여러분들이 쌩쌩이 줄을 가속시킬 때 앞쪽 바닥을 향해서 때린다는 생각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타원들을 조금 위아래로 축의 앞쪽으로 여러분들 몸의 중심의 앞쪽에서의 이런 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체력이 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신 대로 해보시고요. 자꾸 너무 걸린다. 그럼 막 점프를 높게 뛰거나 팔을 더 빨리 돌리려고 노력을 하면 점점 더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는 싱글 언더로 좀 리듬을 잡으시고 줄을 가속시킬 때 앞쪽으로 때리는 느낌으로 계속 줄을 돌리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안 걸리고 잘 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리 점프는 여러분들이 자꾸 뒤로 뛰는데 아니야. 약간 앞쪽 사선 대각선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제자리에서 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위로 점프한다 그러면 털리면 계속 뒤로 뛴단 말이야. 그럼 줄은 여기서 오는데 내 몸이 중심 뒤로 가면 여전히 줄은 앞에서 짧게 만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약간 힘들 땐 힘이 있을 때는 상관없어. 털렸을 때는 약간 앞쪽 전방 15도나 30도 정도로 뛰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자리에서 점프를 유지할 수 있고 뒤로 밀리지 않아야 좋은 이 줄의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이 줄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잘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와드 중에 털리면 줄넘기가 유독 잘 걸린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갖고 조금 연습하시고 와드 중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처음에는 막 집어던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뭐 한 3분, 2분 남았어. 그러면 줄넘기를 한번 다시 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서 줄넘기를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내가 다 끝났는데 한 10초가 남았어. 그럼 달려온단 말이야. 솔직히 달려오지 못하겠죠. 뭐 걸어와가지고 막 헥헥거리면서 줄넘기 잡고 막 꼬였는데 안 풀려. 그럼 그냥 10초 끝난다고. 하나도 못하고. 근데 이 와드는 1포인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달콤한 순위를 선물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포인트라도 중요해서 한 4분대 안에 3분대 안에 내가 줄넘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일 때는 마지막 랩 후에 이런 모양으로 던져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바로 달려와서 줄을 잡고 가능하다면 바로 더블 언더를 뛰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포인트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작은 팁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 매니지먼트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줄넘기를 힘들다고 집어 던지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남아도 이거 주워야지, 줄이 또 엉켜갖고 안 펴주면 펴야지, 아니 대충 펴갖고 했는데 또 걸리지 이러면 10초에서 15초 까먹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쉽겠죠. 그렇다고 다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물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번 측정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줄이 좀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이게 제가 알려드린 이제 각 스킬에 대한 팁이었고 운영에 대한 팁이에요. 운영에 대한 팁.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만약에 이 무릎 우세다 그러면 당연히 힙 우세 패턴으로 조금 바꿔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 바뀌면 아무리 편리해도 조금 어색하거나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라운드 정도 교차로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로잉 한 라운드는 뭐 홀스 라운드는 내가 타고 싶은 대로 타고 짝수 라운드는 지금처럼 조금 와이드하게 엉덩이 넣어서 타고 데드도 마찬가지로 한 라운드는 내가 좀 하고 바꿔서 하고 아니면 얘를 교차로 하는 거죠. 얘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얘는 좀 엉덩이 넣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차를 해서 한다거나 조금 더 편한 동작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피로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운영에 대한 팁이고 두 번째는 각각 동작마다의 리커버리 구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 동작들을 전력으로 다 달리고 이 초중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로잉을 막 전력으로 탔어. 그리고 로잉에 내려서 10초에서 20초를 쉬어. 그 데드 잡아. 데드도 막 꽝꽝꽝 찍어서 10개 끝냈어. 그리고 또 털려서 줄넘기 바로 못 들어가.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로잉에 내려서 얘 잡는 데까지 2, 30초 그냥 걸립니다.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데드 끝나고 얘 잡는 데까지 2, 30초 금방 걸려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쉬는 시간만 한 라운드에 40초에서 1분이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5라운드만 간다 그래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드는 각 동작에서 출력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내가 의지적으로 쉬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로잉을 지금 내가 한 바퀴 돌았다고 했을 때 그럼 이미 털려 있겠죠. 한 1라운드만 돌아도. 그럼 로잉을 땡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쌩쌩이를 그쵸? 바로 하고 얘를 앉아서 300m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쌩쌩이 50개를 빨리 했어요. 빨리. 이게 느리게 하면 더 털려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50개를 체력 아낀다고 느리게 하면 더 털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50개를 좀 빠르게 하고 바로 앉았어요. 바로 앉아서 로잉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잉을 할 때는 항상 스트랩을 조이지 않아요. 발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근근한 정도의 스트랩을 갖고 저는 하는 것들을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조였다가 풀르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헐겁지 않은 정도로 미리 세팅을 잘 해놓으시고 바로 넣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깥쪽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빼고. 그래서 무조건 발을 걸고 앉으면서 크레드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당연히 바로바로 들어왔으니까 뒤로 갈수록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일단 당기는 거야. 호흡만 갖고, 여러분들 리듬만 갖고. 그러면 100m 정도를 당기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100m를 천천히 그냥 있는 페이스 내에서만 때리면 조금 더 올라옵니다. 숨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숨이. 조금 체력이 올라와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200m를 여러분들이 목표한 페이스로 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쭉쭉 당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0m 정도까지만 당기고 크레드를 잡은 상태에서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게이지가 올라가겠죠? 그럼 대부분 280m쯤에서 마지막 스트로크를 했으면 20m 정도는 채워줘요. 그럼 그 20m 돌아갈 때 동안 뭐 하는 거냐면 리커버리 하시는 거예요. 숨 돌리면서 후 하고 300m가 다 됐다 그러면 크레드를 걸고 나오시는 거고, 만약에 1, 2m가 모자랐다 그러면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당겨놓고 크레드를 걸면 300m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리셔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데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데드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 능력에 있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다.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못 간다. 그럼 끊어 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체력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데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피니시 동작 없이 계속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하게 되면 많이 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그래서 탑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무기를 중심에다 뒤에다 걸어놓고 쉬는 것도 초중반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후반에 바쁘면 갖다 바로바로 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육이 너무 많이 털려요. 185가 가볍긴 하지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도 탑에서 뒤에다 중심 주고 조금 잠깐 관절에다가 무게 걸어주고 리커버리 그러면 얼마든지 체력이나 허리를 좀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끊어서 가든 그런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의 체력수에 맞게 내려갔으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쌩쌩이의 스킬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데드에서 아무리 털려도 쌩쌩이 50개는 안 되지 않아요. 제가 한 115kg 나가거든요. 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적은 중량으로 데드를 끝내고 쌩쌩이를 못 잡다는 거, 이거는 마음의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끝났을 때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쌩쌩이까지는 그냥 끝내.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로잉에 앉아서 초반 한 100m 리커버리. 그리고 마지막 로잉 280m 정도에서 또 한 20m 리커버리. 데드 탑 지점에서 리커버리. 바로 리커버리. 마지막에 리커버리, 데드, 바로 리커버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페이스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염없이 쉬는 시간들이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마지막 후반에 쉬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출력 내고 쉬고 들어가고 쉬고 들어가고 이런 식의 운영은 암랩에서 가장 최악의 운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는 포인트들을 줄이거나 동작 간의 리커버리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두 번째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팁은 포인트입니다.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1포인트가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이 순위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디테일한 팁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간을 보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멍청하게 이 와드를 운영한 사람들은 뭐냐? 로잉에서 끝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로잉이 포인트를 쌓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제일 오래 걸려요. 다른 건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포인트를 내가 띵띵띵띵띵띵 쌓을 수 있지만, 얘는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털렸기 때문에 아마 띵띵띵띵 올릴 수도 없어. 띵띵띵띵 올리려면 2000 이상 땡겨야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분배하고, 마지막 와드는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데드나 줄넘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3, 4분 남았을 때 로잉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든 짜내야 돼. 뭐 피를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 생침을 흘리든 어떻게든 짜내서
얘를 넘어가서 끝내야 돼. 그래야지 얘를 끝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얘 끝나고 데드 잡고 여러분들 한두 개만 하더라도, 한 개만 하더라도 로잉을 스트랩을 내가 알려드렸는데 걸지 않았다. 로잉 스트랩 풀고 나와서 뭐 데드를 삐뚤게 잡든 옆으로 잡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들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5초야. 5초 정도만 남겨도 1포인트를 더 먹는다라는 거죠. 그게 로잉을 타다가 끝나거나 로잉을 끝낸 사람과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러한 갭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팁은 시간을 후반부에, 그렇다고 시간을 더 많이 널널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로잉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게끔 짜내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로잉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전에 끝낼 수 있게끔 와드를 운영. 뭐 물론 로잉을 한참 넘어가서 끝나는 것들은 상관없죠. 근데 딱 운영 시간을 봤을 때 와, 로잉에서 간당간당하게 끝날 것 같아. 그러면 3, 4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올려야 돼. 진짜 불굴의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서 로잉에서 끝나는 것들이 가장 멍청한 와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세 번째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와드를 조금 운영하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력으로 매 동작에서 최대 노력을 해서 기록을 갱신하는 것들은 가장 멍청한 방법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높이고 싶으면 비시즌에 높였어야지. 어떻게 측정 때 그 높이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든가 피로도 분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측정을 자꾸 하셔야지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 내 이상의 것들을 자꾸 짜내는 걸로만 기록을 갱신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갖고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들. 해보신 분들은 제 측정할 때 한번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측정하시는 분들은 재측정할 때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